를 준비한 제 나름대로 이 연휴도 좀 약간 좀 일정 부분을 좀 할애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 네, 끝까지 연수 함께 하시면서 좋은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얻어가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연수 주제는요. 일단은 고등학교 국어 수업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재구성한 소설 웹툰과 전자책으로, 재구성한 소설을 웹툰과 전자책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연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차는 일단 이 수업의 개요, 수업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만든 그런 사례들을 선생님들께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투닝하고 클로바 더빙,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그냥 잠깐 하자면은 저는 고등학교에서만 지금 현재 6년 차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한번 좀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국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로 이제 수업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국어 수업이 뭔가 좀 정형화된 틀에 박힌 그런 수업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약간 입시 위주의 강의식 수업을 요구하시는 또 그런 수업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학년 때 보는 수능을 앞두고서 이제 열심히 모의고사를 보는 3학년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활동식 수업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고 2학년, 1학년은 좀 그나마 좀 많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제약이 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입시 위주의 그런 어떤 강의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뭔가 좀 신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는 어떤 국어 수업을 하고 싶지? 나는 어떤 국어 교사로 기억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한 3년 차부터 제 스스로에게 좀 던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뭔가 수업을 잘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잘 요약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좀 약간 골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저보다는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의 개성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제 수업에서 발산하게 하는 그런 무대의 장을 이 수업에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국어 수업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학생 주도성을 발휘하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문학 수업의 설계 의도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이 가진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직접 원작을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었어요.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교과서에 있는 그 실려 있는 수록된 작품들이 정전인 것으로 그 알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속에 있는 정보들을 곧이곧대로 그냥 수용하는 감상자로서 머물러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이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배경 지식과 어떤 감상적인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또 색다른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보는 그런 맛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매력을, 문학의 매력을 좀 학생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감상자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텍스트도 한번 써보고 이미지도 생성해보고 책도 한번 만들어보고 노래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종이로만 되어 있는 그 텍스트를 이제 다양한 매체로 한번 재구성해보고 그다음에 또 창작하는 그런 생산자로서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직접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제가 좀 설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대했던 그 신장되기를 기대했던 역량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주도성. 그래서 학생이 배움의 주체자로 그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찰하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수업을 저는 원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개입을 하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해주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제 수업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새로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좀 키워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냥 생뚱맞게 그냥 너무 엉뚱한 그런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에 반영된 어떤 시대적인 상황 맥락은 반영을 하면서 그런 맥락은 고려를 하면서 학생들이 가진 상상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학 활동을 즐기고 결과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허물없이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소설을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볼까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떠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등장인물을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주어진 현실 상황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줄거리, 이 줄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줄거리를 재구성을 하는 그런 활동도 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플롯을 재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사건 전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좀 이렇게 좀 더 색다른 그런 전개 양상을 보이게끔 그렇게 좀 해보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결말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새드 엔딩으로 갈지 해피 엔딩으로 갈지 그거는 이제 조별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정해보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바꿀 수도 있고 하나만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최소한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몫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현대소설은 1970년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했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골랐습니다. 이 소설을 고른 이유는 이제 저희 이제 거민정 교과서 체제 하에서 이 난소공이라고 하는 작품이 거의 열의 7개 교과서가 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그 뭔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고르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 작품을 학생들하고 같이 읽었을 때 눈물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신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들 계실 텐데, 또 혹시라도 읽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계실까 봐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을 제가 살짝 요약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난쟁이 가족이 같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판자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들로 나와요. 그래서 현실은 정말 시궁창에 가까운데 낙원, 지상 낙원,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반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뭔가 이 주인공 일가의 어떤 비참한 삶을 더 부각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판자촌에 살던 난쟁이 가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통장한테 철거 계고장이 날아와서 이제 집을 비워줘야 한다라는 소식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 이제 영수와 영호 그리고 딸 영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들들은 일하던 공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고 딸 영희는 이제 입주권을 이제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그 난쟁이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판자촌에 있는 그 표차를 알루미늄 표차를 떼어가지고 그걸 팔면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으로 이제 웃돈을 주고 받아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웃돈을 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로 입주할 상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입주권을 어떻게 보면은
뭐 되찾아오기 위해서 딸 영희가 이제 집 밖을 나가가지고 이제 행방불명한 상태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인 아버지 난쟁이도 점점 이상해지고 결국에는 이 굴뚝 공장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학생들은 좀 눈물을 보이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얼마나 좀 많이 힘들었으면 이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추락했을까라는 그런 그 난쟁이 아버지의 감정에 이입을 해가지고 눈물을 보이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이 작품을 한번 너희들이 한번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말로 한번 바꿔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훔쳐서 달아난 영희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족들이 다 이미 뿔뿔이 흩어진 후여가지고 이제 찾아왔지만은 무용지물이 된 그런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음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구성을 했는지 제가 사용한 이제 에듀테크 플랫폼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한 에듀테크 플랫폼은 일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정말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구글 독스 문서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웹툰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투닝 플랫폼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클로바 더빙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더빙도 할 수 있고 전자책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래서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원작을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해보고 다른 매체인 만화 그리고 전자책으로 재구성, 창작해보게 하는 그런 활동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활동이라고 하는 게 수용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해내는 그런 활동도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그 재미를 좀 알려주게 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이 구글 독스라는 걸 통해서 이 제가 그 학생들에게 조별 활동지 파일을 그 이제 조마다 링크를 다르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물론 이제 교사인 저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있는 것을 교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옆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이 실제 썼던 그 문서를 이제 캡처를 해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라벨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라벨로 학생들의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입력을 하고 있는지 교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사가 이제 메모를 달아줘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시의적절하게 달아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뭐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이라서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약간 좀 민망하다 싶을 정도이긴 한데, 네, 그래서 구글 독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랑 실시간으로 협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투닝입니다. 요것도 이제 좀 많이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쉽게 네컷 만화를 창작할 수 있는 에듀테크 플랫폼인데 이 투닝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교육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유해한 그런 그 창작물은 다 애초에 창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활용하기에 참 좋은 에듀테크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따가 제가 학생들이 만든 사례를 보여드리고 또 한번 실습을 또 같이 해보면서 이 투닝이라고 하는 에듀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클로바 더빙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음원이나 영상으로 재가공해가지고 전자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그 영상을 또 더빙을 달아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전자책으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영상을 그 같이 이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이제 영상으로 변환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이제 몇 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네 개 조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다 잘 만들었기 때문에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1조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아버지의 성격을 좀 바꿨어요. 이 아버지가 원래는 굉장히 소시민으로 나오는데 현실 수용적이고 체념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현실 저항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소외된 노동자의 계층으로 그렇게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결말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를 봤더니만 원작에서는 영희가 가족의 집을 지키기 위해 떠나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너무 이 조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구성한 결말에서는 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어머니와 영희가 그거를 지키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말을 재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구성한 줄거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게 시켰더니만 이제 알루미늄 표차를 떼는 어머니를 현실 저항적인 인물인 아버지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준비하게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쟁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러나 시위는 실패를 하고 큰 파도가 휩쓸듯 도는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도 끝내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마지막을 어머니와 영희가 지켜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새드 엔딩이긴 한데 그 아버지의 쓸쓸한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좀 바꾸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5명의 가족을 이렇게 썸네일을 따가지고 각각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참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알루미늄 표차를 떼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에 수용해서 알루미늄 표차를 떼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향해서 그럴 순 없어 하면서 시위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집 내놔 하면서 우리 집을 뺏을 수 없다라고 시위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시위가 실패를 하게 되고 이 아버지가 결국엔 추락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가족들이 지켜보게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는 어머니하고 영희가 좀더 충격에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게 좀 더 그렇게 좀 의미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배경들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사진, 그러니까 네이버에 이제 검색한 이제 철거된 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해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그린 게 아니고 또 투닝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경을 따온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네이버에 검색한 그런 배경들을 여기다가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2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결말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의 결말은 입주권을 훔쳐나온 영희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었는데, 재구성한 결말은 입주권을 훔쳐나온 영희가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이웃인 명인애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영희가 전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영희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영희를 찾을 때까지 명인애에 얹혀 살지 않겠냐고 명희 어머니가 사실은 이 명인의 가족한테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길로 명인회를 찾아간 영인은 가족들과 재회하고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온 가족과 함께 입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이제 재구성을 했던 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줄거리는 다 동일한데 결말 부분만 바뀐 그런 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든 그 웹툰을 보면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제 영희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처음에 나와가지고 사실 너희 가족들은 이렇게 하면서 명희네와 같이 지내고 있단다라고 하면서 좀 귀엽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영희네가 가족들 보고 너 찾을 때까지만 집에 얹혀 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여기 지금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영희가 신나가지고 이제 빨리 가족들을 보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뛰어가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재회하고 입주권을 되찾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조가 2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조 같은 경우는 지금 2조도 이제 결말하고 줄거리를 좀 바꿨는데 그리고 3조는 좀 약간 좀 재밌는 게 약간 입주권을 이제 되팔면서 사재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또뭐 부정한 그런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이제 마련을 직접 하는 그런 결말로 만들었던 조였어요. 그래서 입주권을 다른 방법으로 얻었다. 이렇게 막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또 영희가 순결을 잃지 않고 해피하게 집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구성한 줄거리를 한번 보시면은 철거 계고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난쟁이 가족이 입주권을 남자에게 25만 원에 팔지 않고 기다렸다가 값이 크게 올랐을 때 흥정을 잘해가지고 50만 원에 입주권을 판대요.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팔고 얻은 50만 원 중에 반값으로 다른 사람이 파는 입주권을 또 사고 또 그 입주권을 50만 원에 또 팔아서 25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막 불리기를 반복한대요. 그래서 약 130만 원 정도 모였을 때 비슷한 집을 이제 구매해가지고 그곳에서 산다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신박했습니다. 이런 줄거리로 학생들이 또 만들 수 있구나.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이마를 탁 치게 되는 그런 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든 어, 사례들을 한번 또 보면은 이렇게 표지를 또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쟁이 가족이 아파트 입주권을 다른 방법으로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통장이 이걸 가져왔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입주권을 원래 한 달 전에는 18만 원이었는데 이제 50만 원에 팔고 그러면서 20에서 25만 원에 살고 사고 50만 원에 팔고 이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마련을 했다라는 그런 아주 신기한 그런 그 사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요 사례는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현실에 잘 적응한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과 같이 철거는 당하는데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노동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새로운 집에 입주하게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노동자의 어떤 굳센 의지를 강조한 조가 4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과 다르게 영수와 영호가 공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아버지도 정신을 놓지 않고 멀쩡하게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없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줄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조가 만든 웹툰을 보면은 이렇게 입주권을 이게 원래는 철거 계고장이에요. 근데 철거 계고장을 입주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배경이 원래는 어떻게 보면 좀 흐린 그런 어두운 그런 하늘을 원래 배경으로 해야 되는데 입주권을 받아든 그 난쟁이 가족들의 어떤 희망찬 미래를 이렇게 구름이 거쳐가는 그런 아주 밝고 깨끗한 그런 하늘로 이렇게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좀 더 힘내보자, 포기하지 말자라고 해서 가족들을 독려하는 난쟁이의 모습. 그래서 영수와 영호 두 아들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영희도 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피엔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소설을 재구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만든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좀 투닝을 좀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뭐라 해야 될까 사례들을 미리 좀 만들어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투닝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투닝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장면을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와 배경 그리고 말풍선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와 이미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투닝 GPT라고 해가지고 역사적 인물과 대화를 통해서 학습하고 스토리를
알아서 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투닝 GPT는 한계가 있는 게 이게 모든 인물들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뭐 세종대왕, 뭐 윤봉길, 뭐 윤동주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유명한 그런 인물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좀 제공이 된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인물들은 당연히 나오지가 않아서 활용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투닝 매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그런 에듀테크 플랫폼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오나르도 뭐 혹은 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도 잘 사용을 하면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릴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닝 보드는 이제 한마디로 뭐 패들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한 콘텐츠를 손쉽게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우리 그 연구회,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하고 투닝 툰스케어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해가지고 만든 이 책을 저도 이거를 활용을 했는데 투닝이 생성형 AI 투닝 수업의 터닝 포인트가 되다. 이 책을 활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책을 활용하시면은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투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있어가지고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지 못하고 지금 제 교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빈 교실 해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따라오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뭐 잘 따라오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를 혹시 좀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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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이제 투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좀 답답하긴 해요. 제가 듀얼 모니터를 지금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투닝 메인 화면으로 지금 아마 보여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닝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투닝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로그인을 잠깐 해볼게요. 제가 로그인을 원래 했었는데, 제가 지금 풀려가지고, 계정 로그인을 하고 투닝 에디터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밑에 좀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영호인데 이 영호가 어렸을 때 철없는 아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그 고기 냄새가 이제 그 풍겨져 오는 고기 냄새를 맡고 엄마 나도 고기가 먹고 싶어라고 이제 엄마를 조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어, 일단은 지금 캐릭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왼쪽 그 상단에 보시면 두 번째에 캐릭터라고 하는 그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여기 보면 심플이라고 하는 요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요 캐릭터가 그나마 좀 약간 현실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썼는데 처음에 이 캐릭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캐릭터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뜹니다. 근데 이 캐릭터를 이렇게 지금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꾼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캐릭터를 누르면은 이제 얼굴 표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정을 부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찡찡대야 되니까 이렇게 찡그린 얼굴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헤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앞머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하라고 하게 하면은 정말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맥락을 고려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이제 머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뒷머리도 바꿀 수 있고 얼굴형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각턱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심술난 얼굴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수염은 어린애니까 당연히 없을 거고 주름도 없을 거고 안경
맞출 그럴 여력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은 이 학생의 얼굴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앞모습을 보는 게 싫다. 그러면은 측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측면을 보게 할 수도 있고, 또 후면 버튼을 누르면은 아예 뒤돌아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도 바꿀 수가 있는데,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가지고 자세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왼팔, 오른팔 다리 모양을 다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있는 그런 포즈를 취할 수도 있고, 또 오른팔은 이제 한쪽 손을 이제 자기 허리춤에다가 갖다 대는 그런 모션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할 수도 있고, 또 다리도 나는 서 있는 게 싫다. 그러면 이제 가부좌를 트게 할 수도 있고, 땡깡을 부리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땡깡을 한번 제대로 부리려면은 이렇게 부려야 되겠죠. 근데 왼팔을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게 좀 그러니까 더 이상한데. 뭐 아무튼 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줄일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울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개도 삐딱하게 하면은 좀 더 칭얼대는 그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말풍선을 넣어줄 건데, 이제 기본 말풍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말풍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텍스트를 추가해가지고 얘를 끌어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크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제 엄마 나도 고기 반찬이 먹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제 투정을 부리는 그런 말풍선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좌측에 보면은 배경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 탭을 쭉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단순한 색깔도 있지만 이렇게 뭐 산, 도시, 카페 내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배경들이 나타나 있고, 또 제가 이제 활용한 요 배경은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나옵니다. 쭉 내려가셔야 돼요. 쭉 더 내려가시면은 한참을 내려갑니다. 한참을 내려가시면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은 재난 상황에 해당하는 배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배경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그 사건의 참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이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게 좋겠다. 그리고 좀 골목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 배경을 제가 선택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 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컷을 이제 학생들이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JPG 형식으로 개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요 컷이 하나의 컷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컷을 가지고 이제 클로바 더빙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투닝으로 할 수 있는 나머지 그 또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는 이제 투닝 매직이라고 하는 요 플랫폼인데요. 요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글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창이 하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왔어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이는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로 만든 파일이 좀 실패한 파일이고, 두 번째로 만든 파일이 성공한 파일인데, 프롬프트가 좀 다릅니다. 어떤 프롬프트를 썼냐 한번 보시면은 강제 철거 당할 위기에 처한 난쟁이 가족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투닝의 한계인가라고 처음에는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 난쟁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저희 뭐야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들 그 난쟁이를 떠올린 거죠. 그래서 아 내가 프롬프트를 잘못 입력을 했나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시간을 배경으로 쓰러져가는 판자촌으로 걸어가는 한국의 난쟁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그나마 좀 그럴듯한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 투닝 에디터로 일일이 다 배경이며 캐릭터며 뭐 포즈며 얼굴이며 이런 것들을 설정하지 않고 또 글로도 충분히 이미지를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투닝 보드에다가 이제 자기가 창작한 컷들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마다 제가 섹션을 달리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 4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각각 창작한 작품들을 올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패들릿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패들렛보다는 기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닝 GPT는 이거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투닝이 추천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요 캐릭터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나와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봉준 한번 해볼까요? 뭐 정봉준하고 대화하기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일일 무료 횟수가 당연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정봉준이라고 하는 가상의 캐릭터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요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그런 활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클로바 더빙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전자책으로 좀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클로바 더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보이스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클로바 더빙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이스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바 보이스 혹은 셀럽 보이스라고 해서 자체 제작한 보이스나 셀러브리티와 함께한 제작한 AI 보이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제가 제 입맛대로 또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음도 당연히 추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얘도 먼저 사례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바 더빙은 이제 음원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영상으로 만들려면은 반드시 컴퓨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원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는 영상은 만들지 못하고요. 음원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원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 더빙 음원이 나왔는지 그 결과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 냄새난다. 나중에 우리도 해먹자꾸나. 나중에 언제? 우리는 언제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지?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그렇게 어머니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걸음을 재촉하셨다. 음, 요거는 조금 부자연스럽죠. 요거는 제가 실습용으로 만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투닝으로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결국 우리 집이 철거되는구나. 표찰이라도 떼야지. 안 돼. 우리는 버틸 거야. 우리 집이 헐리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시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클로바 더빙 워터마크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은 클로바 더빙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제 미리 만들어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새 프로젝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내가 이미 만든 그런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는데 이 이미지에 맞는 그 목소리를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빙 추가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미리 보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보이스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 전체 보이스 420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클로바 보이스, 클로바 더빙에서 제공하는 목소리들 그리고 클로바 보이스 프로는 요거는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유료 계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럽 보이스, 뭐 이수지, 심규선, 조수빈 이렇게 세 개밖에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보이스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거의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보이스를 제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클로바 보이스 중에서 경준이의 목소리를 베이스로 깔고 특수 뭐 예를 들어서 에코도 줄 수 있고 무전기 할 수 있는데 에코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높낮이, 끄듬 처리, 길이 조절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들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리 듣기 그냥 설마 제 이름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소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입힌 목소리를 따왔는데 지금 아라의 목소리로 이제 입혔어요. 더빙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재생을 한번 해보면은 재구성한 인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현실 수능적인 인물에서 현실 저항적인 인물로 성격을 바꿔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입힌 목소리가 이렇게 쭉 나오고 요것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그래서 어, 아이고 너무 길다 싶으면은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 더빙 목소리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8.96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못 줄이고 요 8.96초까지만 이렇게 입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컷에 대해서 이제 또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 영상처럼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그 목소리에 맞는 그런 목소리를 또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목소리도 들어가서 클로바 보이스 중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해시태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엄마도 뭐 푸근한 어머니, 뭐 푸근한 아주머니도 있고 뭐 속정 깊은 그런 어머니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찾아봤을 때 지혜로운 어른, 뭐 과묵한 아저씨, 그래서 뭐 아저씨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또 제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묵한 아저씨 목소리 들어보면은 옛날에 아주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이제 해설할 때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미지에 맞는 그런 목소리를 입혀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어머니의 목소리에다가 또 한번 써보면 되겠죠. 렐름이는 할 차리라도 빼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주고 그다음 옵션에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딱히 선택하지 않고 요 기본적인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찰이라도 떼야지 어쩔 수 없네. 근데 표찰이라도 근데 이 목소리는 약간 어머니의 그런 어떤 그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친정엄마, 중년 이상의 목소리로 바꿔볼게요. 표차리라도 떼야지 어쩔 수 없네. 이런 목소리가 좀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런 목소리로 더빙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기존과 겹쳤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빼가지고 다시 더빙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더빙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뭐 아버지의 목소리도 입혀주고 싶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또 선택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전체 보이스를 또 들어가가지고 또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소리. 음, 어떤 게 적절할까요? 언덕 같은 아버지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미리 들어보고 우리 가족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아빠는 끝까지 울타리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테야.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 딱이네요. 요걸로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우리 가족들 정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다시 들어가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제가 즐겨찾기 해놨던 수아 아빠의 목소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표차를 떼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시위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한번 더빙을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추가를 할 때는 요 플레이 상태를 당겨와가지고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더빙 추가를 해주시면은 더빙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다 들어오게끔 이제 이미지 파일도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와 주시면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네요. 안돼 표차를 떼지 말고 입니다. 표차리라도 떼야지 어쩔 수 없네. 안돼 표차를 떼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시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컷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목소리를 입혀주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길지 않은 그런 전자책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 저장을 해야지 이제 안 날아가겠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 다운로드 받을 때 유의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얘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총 20회밖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도 이제 한 번 받을 때마다 이 해당하는 글자 수가 차감이 되는데 15,000자까지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음원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개별 더빙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로는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는 음원 파일이나 개별 더빙 파일로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이제 알아보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 더 있어서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팟캐스트라고 해가지고 왜 그 두 어떤 대담자가 마치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팟캐스트 형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에듀테크 플랫폼을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조세희 작가의 소설이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일부입니다. 아, 네. 유명한 작품이죠? 배경이 서울 낙원구 행복동. 이름하고는 이게 참 너무 다른 현실을 사는 한 가족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행복동이라니. 그렇죠. 특히 이제 난장이로 불리는 아버지하고 그 가족이 도시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삶의 터전을 그냥 송두리째 잃게 되는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발췌문들은 사실 1970년대 한국의 그 급격한 산업화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말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팟캐스트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에듀테크 플랫폼에다가 제가 그 난소공 원문을 입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한글 파일로 이제 첨부를 했더니만 이런 식의 한 7에서 8분 정도의 팟캐스트를 만들어주고 얘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인드맵까지도 자동으로 또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인드맵을 제가 일일이 가지치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제 쫙 가지가 퍼져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이 소설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개론적인 설명을 하기에 좀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그 연수가 좀 이렇게 선생님들의 성에 좀 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팅창을 제가 안 봤는데 제 채팅창을 조금 보면은 네, 노트북 LM은 무료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거를 잘 써보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막 써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노트북 LM. 그리고 아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소스를 한글 파일을 업로드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버튼을 누르고 이 AI 음성 개요는 이제 심층 분석 대화라고 해가지고 두 명의 호스트, 남녀 호스트를 설정을 해놓고 이제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은 얘가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이거 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걸 알아보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얘가 무료인지 완전 무료인지 아니면 유료화 버전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도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선생님들? 채팅으로 좀 이렇게 쳐주시면은 큰 용기와 응원을 얻어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게 이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말이 좀 그래도 술술 나오기는 했는데 아마 오프라인이었으면은 되게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연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 선생님들 평안한 시간 되시고 내일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종료에 앞서서 그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에듀테크 교사연구회 에너지 살롱 출석부 구글 시트로 들어가셔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출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저도 많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은 시간을 열심히 한번 들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4회차죠. 4회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네, 연수 들으면서 이제 클로바 더빙이라던가 투닝이라던가 이런 도구들을 이제 아름아름 들어는 봤었는데, 요거를 또 이제 국어 교과와 연계를 해서 이제 소설 그리고 더빙까지 할 생각을 한 그 연계 과정이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네, 실제로 비단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제 선택이라던가 또는 수행평가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이제 좋은 연수 해주신 네, 박형규 선생님께 네, 큰 박수 그리고 감사 인사 네, 보내면서 네,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네, 퇴근하고 싶다.
혹시 이제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은 박현규 선생님께 네, 채팅이나 또는 이제 대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채팅방에 올려놓은 이제 출석부에 한 번 더 출석해 주시고 오늘 연수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열어둘 테니까 자유롭게 또 질문 있거나 또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좋은 밤 되세요.